주변 사강에 이제 불을 뿜는다는 외교 각축전은 아마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아마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베하고 시진핑도 또 정상회담을 간다는데 아직 우리는 아베를 만날지 안 만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오사카 G20 회의가 아마 한반도와 주변 사강 외교의 어떤 이제 많은 상징성을 또 보여주고 그로 미루어서 이제 우리의 외교력도 테스트하고 북핵 문제 향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짐작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일본의 역할입니다. 일본의 역할인데 일본은 벌써 지금 김정은이를 만나자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북한 쪽에서도 최근에는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교에 관한 일본은 남보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1970년대 초 미중 수교 때도 보면은 닉슨과 키신저가 문을 열었지만은 실제로 수교는 일본이 먼저 했습니다. 미국보다. 그런 전례도 있고 해서 일본의 역할과 또 우리 한일 관계가 4강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한일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들어갈지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설정한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현한다라고 이렇게 그 정책 공약집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는 그 전 정부에서 이제 그 전쟁 성노예 문제에 관한 일방적인 합의를 이제 다루는 과정.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강제징용과 관련된 그 우리 대법원의 판결들이 진행되면서 한일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최악의 단계다라고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가졌던 어떤 목표와 그리고 현실 사이의 괴리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익의 차원에서 볼 때는 한일 관계의 이런 그 악화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사실 다가온다는 겁니다. 일본은 그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나 그다음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잠재적인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협력의 차원에서도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고 일단 유사시에는 사실은 그 한국과 일본이 결국 협력해서 이런 모든 잠재적인 도전에 같이 응전해야 되는 그런 동반자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도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한일 정책대화에 이렇게 참여를 해보면 일본이 당면한 문제는 일단은 미국과의 동맹의 신뢰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미국이 점점 또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일본도 상대적인 힘의 약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부상하고 있고 여기에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대단히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항상 국제정세에 대단히 민감했고 선도적으로 항상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그런 역량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중국을 겨냥해서 일본이 자신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북한을 빌미로 해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에서 이 갈등과 이것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일본의 역량 강화의 수단으로 혹은 자신의 대외 정책의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서로 가진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한일 관계를 지금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도 성의를 가지고 일본과 전략적인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것들을 조율해가는 과정들이 그런 노력들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100% 공감합니다. 장관님 한일 관계에 대해서 글쎄, 근데 최근에 일본과의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이 문제가 돼가지고 최악의 정책 국면에 외교 관계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일본과의 관계는 특히 비핵화라든지 한미동맹 이런 측면에서 바로 우리 안보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가 사실 일본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 현재 일본에 대한 외교가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협력을 한다기보다는 비협조적인 이런 상태를 갖는다는 것은 가까운 우방국으로서 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또 중국이 급부상함으로써 여러 가지 한반도에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의 하나의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의 힘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뭐 우리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갖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나 미래가 중요하지만 우선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우선적인 노력을 해서 실용적이고 국익 우선주의의 그런 외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몇 년 전에 그 고위 외교관을 한 분을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한일 관계가 위로는 아주 좋았는데 아래에서는 안 좋았다. 반일 감정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한일 관계가 밑에서는 좋은데 위로는 안 좋다. 뭐 그런 아주 쉽고도 명쾌하게 한일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밑에서는 K-팝이네 뭐네 해가지고 한일 간에 지금 애들 자라나는 세대 사이에서는 전혀 어떤 그런 게 안 느껴질 정도로 좋은데 위에 있는 위정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도 변하고 또 그런 변화에 또 저희들이 적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그 점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건 정치적인 이용 등을 배제하고 조금 더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